자, 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갑자기 온라인이라서 수업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하고 이어서 기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지구 시스템 중에 세 번째 권이에요. 기권입니다.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이며 지표면까지 약 1000km 높이까지 분포합니다. 그런데 대기의 약 99%는 지구 영향으로 30% 높이 이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구 영향으로 거의 99% 정도가 몰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로 높이 30km보다 더 높이 갈수록 대기가 적구나, 즉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 자체가 적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기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보면 질소가 78%, 거의 80%를 차지하고요. 20% 정도가 산소고 나머지 아르곤, 이산화탄소들 혹은 기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원소가 질소고 그 다음으로 많은 원소가 산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권을 층으로 한번 나눠볼 건데, 기권은 뭐에 따라서 나눠볼 거냐면, 여기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기권의 층상 구조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로축은 기온이고요. 세로축은 높이입니다. 그래서 기권을 이 기온 변화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 0km에서부터 약 한 11km까지는 기온이 높이에 따라서 감소하는 이런 층상 구조가 나타납니다. 0km에서부터 11km까지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기온이 점점 감소하는 구간이 나타나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곳을 대륙권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이 대륙권에서는 왜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감소하느냐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죠. 그럼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은 지구는 지표면부터 가열되기 시작합니다. 태양과 가까이 있는 것보다도 지표면부터 가열이 돼서 지표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것이 나와요. 이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표에서부터 방출되기 때문에 지표에서 가장 기온이 높고 그리고 상층으로 갈수록 점점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대륙권에는 수증기가 굉장히 많아요. 수증기는 우리 구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비를 뿌리기도 하는 친구예요. 이러한 수증기가 많이 분포하는 대륙권에서는 구름과 비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이 수증기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실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수증기는요, 온실 기체 중에 하나로서 우리 지구상에 분포하는 온실 기체 중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수증기는 지표 근처, 즉 우리가 사는 곳 근처에 몰려있게 되는데 이 몰려있게 됨으로써 지표 근처에 온실 효과가 크게 일어나고 그래서 지표 부근에서 가장 기온이 높더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륙권은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기온이 점점점 감소하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륙권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 대륙권은요, 이 0km하고 11km를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핫한가요? 0km 부근이 훨씬 더 핫하죠. 반면에 11km 부근은 어때요? 조금 더 콜드해요? 핫해요? 오케이, 콜드합니다. 자, 핫한 건 어디로 가고 싶어 한다고? 위로 가고 싶어 한다고. 그럼 핫한 공기는 위로 가고 싶어 하겠네. 그쵸? 그럼 콜드한 공기는 어디로 가고 싶어 해? 콜드한 공기는 아래로 가고 싶어 하겠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위에 있는 공기가 아래로 가고 싶어 하고 아래에 있는 공기가 위로 가고 싶어 하는 이 현상을 우리가 대류라고 합니다. 대류. 그래서 이런 대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0에서 11km까지를 대류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대류권의 가장 큰 특징 1번 대류가 일어나더라. 이런 대류가 일어나면 우리가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대류가 일어난다는 건 기상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상현상이라는 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구름이 만들어지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상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대류가 일어나면. 근데 대류가 일어난다고 무조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류도 일어나야 되지만 한 가지의 조건이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구름과 비와 눈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즉 수증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상현상이 일어나려면 수증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대륙권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륙권에서는 기상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권의 특징을 조금 정리해보면 대륙권은 대류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기상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쵸?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수증기가 많이 있어서. 여기가 대륙권이고 이제 대륙권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11km보다 높아지게 되면 점점 기온이 상승하는 구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를 우리가 무엇이라 부를 거냐면 성층권이라고 부를 거예요. 네, 그러면 성층권은 높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약 11km에서부터 50km 정도가 성층권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성층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이 사이 있죠. 이 성층권하고 대륙권의 경계, 여기 이름을 붙여줄 건데 여기 이름을 뭐라고 붙여줄 거냐면 층의 밑에 부분, 즉 성층권과 대륙권 중에 밑에 부분의 이름을 딴 다음에 경계면 할 때 경자 빼고 계면을 붙여줄 거예요. 즉 이 11km 정도를 우리가 뭐라 그럴 거냐면 두 개의 층 사이에 있는 계면이죠. 그 두 개의 층 중에서 아래층 이름을 딴 계면, 즉 대륙권 계면이라고 부를 겁니다. 계속 연습해 볼 테니까 겁먹지 말고, 자, 일단 어떤 두 층 사이 경계면이 있다. 그러면 이 두 층 사이 경계면의 아랫부분에 있는 이름에 플러스 계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우리 이제 성층권 가봅시다. 자, 성층권은요, 높이가 증가하면서 기온도 증가하게 돼. 그러면 11km랑 50km 한번 비교해볼까요? 자, 11km랑 50km 중에서
어느 지점이 더 핫한가요? 오케이, 11km 지점이 아니고, 그쵸, 50km 지점이 조금 더 핫합니다. 11km보다. 11km하고 50m 중에선 어느 점이 더 콜드할까? 저 11km 이쪽이 더 콜드하더라. 그렇다는 건 핫한 거는 위로 가고 싶은데 위에 있고, 콜드한 거는 아래로 가고 싶은데 아래에 있어. 그럼 여기선 대류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안 일어나겠다. 그래서 성층권에서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에 수증기가 있던지 말던지 기상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게 돼요. 그럼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은 두 개구나. 대류가 일어나야 하고 수증기가 있어야 한다. 근데 성층권에서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기상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비나 우박, 구름 혹은 난류 아니면 눈 이런 것들을 맞을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층권을 비행기의 항로로 사용하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의 항로로 이렇게 사용한다. 또 성층권 너무 높이 올라가면 연료가 많이 드니까 성층권 요 사이 한 10km에서 한 12km 그 정도 고도로 비행기들이 주로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성층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층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성층권에는 20km에서 30km 정도 사이에 요쯤에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오존층 많이 들어봤죠? 오존층 들어본 적 없어요? 오존층 많이 들어봤죠? 여기가 오존층. 자, 오존층은 오존이 있는 층이에요. 오존. 오존이라는 건 뭐냐면 산소 3개가 오존입니다. 오존층이라는 건 산소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오존이고 이 오존이 몰려있는 곳을 우리가 오존층이라고 해요. 오존층도 온실기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태양에서 온 자외선을 흡수해요. 그래서 지표로 거의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더라. 그래서 성층권은 오존층을 갖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특징인데 이 오존층이 또 행하는 일이 있어요. 이 오존층에서 태양 에너지에서 나오는 자외선, 즉 어쨌든 어떠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성층권의 온도가 높이에 따라서 점점 상승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성층권에서 높이에 따라서 기온도 점점 높아지는 이유는 오존층에서 다량의 자외선을 흡수하게 되면서 열이 모이게 돼요. 모이게 됨으로써 성층권에서는 점점 높이가 증가하면 할수록 기온이 높아지더라 라는 거. 오케이, 그럼 성층권까지 우리 봤습니다. 성층권 위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점점점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이 점점점 낮아지는 요런 또 하나의 층이 존재하게 돼요. 얘 이름을 우리가 중간권이라고 부를 겁니다. 중간권은 약 50km에서 80km 정도가 중간권이라고 불러요. 자, 이 중간권 가기 전에 이번에 또 나왔다. 경계면 또 나왔다. 그쵸? 여기 50km가 여기 경계면이죠? 그럼 이 경계면 이름 한번 말해볼까?
두 개의 층 사이에 있을 때 아래층 이름에다가 개면. 오케이. 그럼 얘 이름은? 그렇죠. 성증권 개면 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좋았어. 중간권도 또 해보자. 자, 50kg하고 80kg 중에 어디가 더 핫해요? 오케이, 50kg 부근이 더 핫해요. 그러면 50kg하고 80kg 중에 어디가 더 콜드해요? 오케이, 80km가 더 좀 더 콜드해요. 그쵸? 핫한 건 어디로? 오케이, 위로. 콜드한 건 어디로? 오케이, 아래로. 그럼 무슨 류가 일어난다? 오케이, 대류가 일어나더라. 중간권에서는요, 그러면 대류 일어나요. 근데 이 중간권에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일까? 대류가 일어나는데? 대류가 일어나는데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일까? 뭐가 없어서? 맞아. 그래, 대류가 일어나는데 거기다 하나 더 추가돼야 된다 그랬죠, 조건이. 그게 뭐야? 저 수증기였죠. 왜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냐면 수증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수증기는 좀 무거운 친구라서 수소 2개,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친구여서 중력 때문에 특히 우리 지표에 아주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권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간권에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더라. 하지만 대류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간권이었고요. 중간권의 특징은 뭐 대류가 일어나고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기권에서 배울 때 가장 낮은 온도를 보여요. 가장 낮은 온도 여기겠죠? 가장 낮은 온도를 보이는 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권을 지나서 점점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시 기온도 증가하는 요층이 나타나는데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럴 거냐면 열권이라고 할 거예요. 열권은 한 80km부터 기권 끝까지, 즉 한 1000km 끝까지를 우리가 열권이라고 하고요. 이 열권에서는 열권을 보기 전에 또 경계면을 살짝 봐야겠죠? 경계면 요 부분. 그럼 여기 이름 뭐라 그럴까? 그쵸? 너무 쉽지? 밑에 있는 층에다가 계면 이름 붙여라. 그러면 중간, 권, 계면 이렇게 되겠다. 라는 거. 그럼 10권에서 또 한번 봅시다. 자, 80kg랑 저기 1000kg랑 한번 온도 비교해 봅시다. 80kg랑 1000kg 중에 어디가 더 콜드해요? 80kg가 더 콜드해요. 그 다음에 위로 가면 갈수록 핫해요. 그쵸? 그럼 여기서는 대류가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지 않겠다. 그러면 10권에서는 대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대류 일단 안 일어나니까 기상현상 일어나지 않죠. 10권은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올라가는 이유는 점점점 태양과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태양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점점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온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과 지구 대기와의 작용으로 인해서 열권에서 우리 오로라가 보이기도 해요. 오로라 본 적 있어요? 쌤도 아직 못 봐서 보는 게 소원입니다. 언젠간 보러 가겠죠? 그리고 우리 지구 밖에서, 즉 우주 공간에서 운석들, 우주에 날아다니는 이런 돌덩어리들이 지구에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지구에 들어오게 되면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서 얘네가 불타면서 조그마해지거나 혹은 사라지게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성은 어쨌든
지구 대기와의 마찰로 계속되는 마찰로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10권 하부와 중간권 사이쯤 한 요쯤에 이렇게 유성이 존재하게 돼요. 이쯤에서 관측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권을 모두 정리해 봤어요. 다시 프린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기권이라는 거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되더라. 그래서 대륙권은 수증기가 존재하고 대류가 일어나서 기상현상 나타나더라. 성층권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기층이 안정해서 비행 향로로 사용하고 오존층이 있더라. 그죠? 오존층이 있더라. 그 다음에 중간권 같은 경우에는 대류가 일어나지만 뭐가 없어서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유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열권 같은 경우에는 대류 없고요. 그리고 공기가 희박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 그 다음에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다. 이렇게 기온 분포에 따라서 4개의 층으로 나눠 봤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나머지 권 한번 봅시다. 자, 11쪽 아니죠? 13페이지로 넘어가면 우리 이제 나머지 2개의 권이 남았어요. 얘네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4번째 권, 바로 외권입니다. 외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의 바깥 영역이고요. 그래서 지구 말고 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계, 천체, 별, 은하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권이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태양은 지구 환경과 생명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 생물권, 5번째 생물권입니다. 생물권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생물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물권 같은 경우에는 지권에도 분포하게 되고, 우린 지권에 사니까 수권에 물고기들도 살고, 기권에 우리 새들도 살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넓게 걸쳐서 분포하게 되면서, 그리고 구성 요소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만 생물권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너무 먼 거리에 있으면 물들이 얼음이 되고요. 태양으로부터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증발해버려서 수증기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생명체는 액체 상태의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태양이랑 적당한 정도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서 지구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 두께도 적절하고요. 만약에 대기 두께가 적절하지 못하고 없었다면 유성 같은 경우가 대기 마찰에 의해서 녹아버리지 못하고 그냥 운석 자체로 떨어지게 되면 달과 같이 이렇게 구멍 뚫린 것처럼 나타나게 돼요. 그걸 우리가 직격탄으로 맞는다고 생각하면 생명체가 존재하기 힘들겠죠. 그 다음에 지구 자기장이 존재해요. 지구 자기장은 외핵, 지구 내부에 있는 외핵이 액체여서 유도전류로 인해서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유해 입자들을 막아주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생명체들이 잘 살 수 있다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온라인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을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갑작스러운 온라인 수업이지만 잘 적응할 거라 믿고 더 좋죠, 사실? 네. 질문 있으시면 뭐 채팅이라든지 저한테 개인적인 연락이라든지 해주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